예, 우리 저기 제 사무실이 3층인데요. 거기에 베란다 쪽에서 제가 담배를 피는 데다가 창문을 열어놓고 갔어요. 다 항상 열려 있어요. 거기는. 근데 거기 그 담배 재떨이에 비가 가득 찼더라고요. 그 베란다는 다 젖었고 비가 그냥 엄청나게 오면 맞아요. 나는 저기 하늘이 그렇게까지 검해지는 거 처음 봤어요. 낮에. 그리고 그러니까 밀도랄까? 번개 밀도가, 번개랑 천둥 치는 밀도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5초 간격으로 번개 치고 천둥 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갑작스럽게 그리고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자, 138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138페이지에 어떤 분이 9번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9번. 찾으셨나요? 예, 9번에 과연 4번은 답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근데 4번을 보면은 뭐냐, 매수 의뢰인이 물건을 의뢰받고, 그 다음에 매도 의뢰인이 물건을 의뢰받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냐는 거죠. 안 된다? 된다.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어?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적어도 이런 문제가 이제 기출문제로 나올 적에는 기억과 니은은 어떻게 할까요? 예, 고정시키고 나오겠죠. 아예 기억, 니은은 고정시킨 다음에 문제가 나머지 걸로 고쳐놓고, 또 만약에 4번이 들어있을 적에는 그 4번에 다른 것들의 순서를 어떻게 놓을까요? 예, 바꿔놓겠죠. 진짜 시험 문제에서는. 예,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번은요, 여러분들 그 문제 출제자가 약간 오해를 했다. 그래서 4번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공부가 그런 거거든요. 음미하는 공부. 이거 질문해 주신 분한테는 참 고마워요. 자, 몇 번 할 차례일까요? 144페이지 3번인가요? 4번인가요? 3번. 자, 금지행위에 관련된 판례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 보수를 받은 경우 초과 부분만 무효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서식에 이런 게 적혀 있는 데가 있나요? 초과 부분에 하나요? 무효다라는 게 일반 중개 계약서에 적혀 있었어요. 일반 중개 계약서 우리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냐면요. 132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중개 5번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게 있죠. 거기에 보면은요, 거기 반괄호 1번 보세요. 중개보수 실비를 과다 수령한 경우 뭐만 환급한다. 예, 차액 환급이에요. 차액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부분에 하나요, 무효입니다. 예, 그 다음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탈법적 목적의 미등기 전매행위를 중개한 경우 사정이 영의치 못해서 전매차익을 못 올렸어. 이거 투기주장행위다 아니다. 전매차익 여부를 묻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기주장행위에 해당한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받은 자나 위임을 맡은 자로부터 직접 거래를 했어. 이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자, 여러분들 이 질문은 뭐냐면 이거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의뢰인과 중개를 안 하고 뭐를 했다? 거래를 했다. 이게 뭐다? 직접 거래다. 근데 여기 의뢰인의 범위에는 본인만이다, 대리인이나 수임인까지 포함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요 의뢰인의 범위에 요 사람들도 들어있다. 해서 여러분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나 또는 그 누구한테 수임인과 직접 거래를 했어. 그래도 뭐다? 금지행위다. 본인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의뢰인의 위치에는 대리인 또는 수임인까지도 포함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
직접 거래 금지 행위를 적용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될 필요는 없다. 아니야. 여러분도 여기 보십시오. 적어도 직접 거래라는 문제를 논할 땐 이 사람이 누구여야 해요? B가 누구여야만 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뢰인. 의뢰인이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물건을 의뢰했다. 그게 전제인 거 아니에요. 그걸 전제해야만 한다. 4번이 틀렸네요. 5번 개업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한 거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금지행위 중에 뭐죠? 기망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1번 주택청약예금증서 매매를 중개하였다. 이건 뭐요? 부동산 관련 증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3학년 3반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쌍방대리니까 3학년 3반짜리고요. 그 다음에 탈법적 목적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였다. 투기조장행위네요. 3학년 3반. 그 다음 전매가 허용된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였다. 촉법회 행위네요. 뭐 했어? 아파트 전매 허용된 아파트 매매를 했나요? 매매 중개를 했어. 중개를 했으니까 적법행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예? 금지 행위죠. 그래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5번 33조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자기의 아파트를 임대했어요. 뭐 했어? 직접 거래했네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 보시오. 거래 속에는 매매만이야 매매 교환 임대차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데 누구한테 했어? 그러니까 직접 거래입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 보수 최고액을 받았어요. 별도로 그림 한 점 또 받았대. 누구 거야 무려? 예. 예. 그러니까 금지행위이다. 여러분들 이중섭 그림 비싸요, 싸요? 근데 이중섭 그림이 쬐끔해요. 이게 명함 사이즈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명함 사이즈. 예, 그래서 비싸도 그렇게 안 비싸. 비싸긴 비싼데, 네, 비싼데, 그러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비싼 거는 저기 있고요. 여기 양국분. 예, 박수근 씨 거. 박수근 씨 그림은 그래도 요만한 사이즈야. 요 정도 사이즈인데요. 근데 그 박수근 씨는 따님이 인천시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예, 사위도 교장 선생님이요. 예, 따님도 화가예요. 예, 근데 두 분 다 은퇴했어요, 지금은. 지금 두 분 다 은퇴해서 이제 술 친구라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따님 분은 제가 본 적 없고, 그러니까 그 바깥분, 연세가 한 70 조금 더 지나셨는데, 예, 연수동 사셔요. 그래가지고 자주 만나서 술 먹어요. 그래서 저는 박수근 씨 그림에 저기 있죠? 모작. 그것이 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작도 비싸요, 그게. 예. 그분이 줘가지고 있는데, 그게 저긴 거야. 그러니까 절구 찢는 여인? 아마 네이버나 뭐 이런 데 딱 치면 나올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그게 전시용 그림이라서 진짜 그림하고 이렇게 페인트가 그러니까 저기가 벗겨진 데까지 똑같이 나와 있죠. 그대로. 전시용이라서. 예? 근데 술값으로 받았어. 술 먹는데 주시더라고. 그게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 그림보다 비싸대 오히려 그 모작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거북하더라고요. 그거 봤는데. 네. 어쨌든 자꾸 주셔서 그냥 받았죠. 몇 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전시용으로 따로 그리나 봐요. 아예 그러니까 그게 뭘로 그리는지 몰라도 대신에 그걸 갖다가 걔네가 저기를 갖다가 아예 현대갤러리 서초동에 거기서 전시용으로 하는데 그걸 갖다가 한정판으로 내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번엔 뭐로다가 전시한다면 이렇게 하고 뭐로 한다면 뭐로 하면서 해서 그런 게 나오는 게 한정이 돼 있죠. 뭐 한두 점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거죠. 자, 갖다 줘요, 여러분들? 네.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쌀걸? 다음 중 33조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 의뢰인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임대하여 이거 한 거요? 안 한 거요? 안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금지행위이다. 그리고 2번도 금지행위이죠? 예, 3번 할 차례네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 계약에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택된 지위. 이게 뭐라 그랬어? 분양권이에요, 이게 분양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분양권이 다죠? 이게 무슨 분양권이야, 정확히 말하면? 토지 분양권이죠. 택지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토지 분양권이에요. 그래서 그 토지 분양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지금은 다 분양권이라는 건 상가 분양권, 토지 분양권, 옛날에는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권이 분양권이고 나머지는 애매했어요. 다만 상가 분양권도 분양권에 포함되고 부동산 관련 증서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생긴 이후로 분양권에 관한 것은 거의 대부분 모든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중개 대상물 속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 지위의 매매를 어떻게 했어? 중개했잖아. 분양권 매매했어.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거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적법행위네요. 3번 적법행위입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러니까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그 자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았네요. 그러니까 뭐다?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이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동의를 얻어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했다. 된다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만 단 사법적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왜죠? 동의를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자, 6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 A가 개업공인중개사 B의 중개로 매도 의뢰인 C의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자기의 의뢰인과 했나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뢰인과 계약을 했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직접 거래는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아파트요? 이게 그러니까 매매를 업으로 하기 위한 건지 아닌지가 분명하나요? 불분명하나요?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은 금지행위라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 중개보조원 D가 본인 소유 건물을 임차 의뢰인에게 임대를 했어. 그래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개업공만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다. 그래요. 그리고 의뢰인의 범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 그래서 등이, 즉 중개보조원이 거래 중에서 어떤 거? 임대차를 누구랑 했어? 의뢰인과 했어. 그렇다면 뭐요? 금지행위이다라는 거예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을 체결시킨 이후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여 등기 관련 서류를 건네받는 이행행위를 하는 과정이요. 거기에 쌍방을 대리했어요. 자, 이행대 문제는 쌍방대리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오히려 훌륭한 뭐다? 중개 서비스다 그랬어요. 적어도 이행 문제에 있어서는 쌍방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4번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되어 있는 증서, 이 증서에는 상가 분양 계약서도 포함이다? 아니다? 이건 포함되지 않는다. 상가 분양 계약서는 분양권으로 취급되더라 이제. 그래서 4번 틀렸어요.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합의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왜? 초과했잖아. 예. 자, 6번 답은 4번인데요. 4번은요,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증서는요, 여러분들 이게 거래가 될 수 있는 물건이다, 거래하면 안 되는 물건이다. 거래하면 안 되는 물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상가 분양권은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취급을 해야지 이걸 부동산 관련 증서 취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관련 증서는 각종 예금 통장, 그죠? 이런 거하고 입주자 증서들, 그러니까 그 입주자 증서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 분양권인 거예요. 그게 죄송합니다. 입주권인 거예요. 단 입주권이라 할지라도 도정법상의 입주권은 입주권 취급한다, 아니면 얘는 부동산 중개 대상물 취급해라. 그거는 예외적으로 중개 대상물 취급을 하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왜냐? 이때는 도정법상의 입주권은 입주권을 거래한다는 개념보다는 중전토지를 거래한다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 자, 7번 보겠습니다. 금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단 1회 직접 거래를 했어. 그러면 금지행위 아니다. 그래도 금지행위다? 그렇습니다. 여기 횟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횟수의 문제는 업이 들어갔을 때가 중요하죠. 업자가. 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쌍방대리는 금지되지만 거래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못한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은 중개보수 합산액이 법정 중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예, 이게 왜 뭐가 틀렸어? 이게 그런 뜻인가 보죠? 예,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요. 중개수수료가, 산정한 중개수수료가 90만 원이라는 것은 일방의 액수다, 쌍방 합산액이다. 일방 액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틀렸다는 뜻이네요. 저는 이걸 어떻게 독해를 했냐면 읽으면서 이렇게 독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이게. 저한테 문제가 있어요. 여기 뭐냐면 쌍방 합산액,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요. 예를 들어서 법정 수수료가 70만 원이 나왔어. 그러니까 A로부터 B로부터 70만 원 받는데 얘한테 130 받고 얘한테 10만 원 받았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읽었어요. 합산은.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는 법정 수수료액은 얼마다? 지금 70만 원인데 요 70만 원은 얘한테 받는 것과 얘한테 받는 것을 합산한 액이다. 그 뜻으로 써놔서 틀렸다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게 있죠. 그죠? 자, 그런 뜻이네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등록으로 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모르고 했어. 금지행위다, 아니다. 모르고가 중요해. 알면서 저질러야 금지행위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말했어요. 이게 바로 뭐다? 기망행위.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제33조 금지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아파트 분양권은 장래 건축될 건물이야. 그래서 중개대상물이더라. 그래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증서가 아니더라. 근데 이건 아파트 분양권의 문제예요? 상가 분양계약서도 그런 거예요. 예. 2번, 그 상가 분양계약서는 판례라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2번,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은 차액이 중개보수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대. 그러면 금지행위다, 아니다? 아니네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계약을 해준 대가로 받은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 금지행위 규정에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탈법적 목적의 미등기 부동산 전매를 중개했어. 차익이 안 남았어. 전매 차익이 없었어. 그래도 뭐다? 왜지요? 법의
전매 차익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5번 개업공인중개사 위임 및 도급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토지를 받은 것은 초과보수 금지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직접거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건 무슨 뜻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임 및 도급계약의 당사자로부터 토지를 받았어. 예, 이건 금지행위 아니야. 근데 직접거래 금지행위에는 보수초가 아니지만 직접거래는 해당한다. 이게 전제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예? 이거는 뭐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거요. 이 거래계약에 대한 것을 거래계약에 관한 것을 알선하는 거하고 이게 이제 다르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여기 보면 거래에 보면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알선했으면은 이때 뭘 받아? 중개 보수를 받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요. 이 거래 계약은 뭐냐면 이런 거요. A와 B가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A와 B가 뭐요?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는 거야. 도급계약이나 고용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급계약이나 고용계약은 부동산에 관한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요. B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에다 건물을 지어주기. 예? 건물을 어떻게 하라고? 그런 계약을 맺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급계약이나 고용계약과 같은 이런 계약은요. 이 계약 자체를 알선한 것은 여기서처럼 이 부동산에 대한 그 사용수익을 알선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중개수수료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중개수수료 규정이 없다. 됐어요? 다만 이르기에 문제는 뭐냐? 얘가 예로부터 이거 이제 하면서 예로부터 이거를 해주는 대신에 이 계약을 해주는 대신에 뭘 받았다? 토지 뭐 이런 것들을 수수료로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수수료를 받는 이런 것들은 요건 뭐에 해당한다?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의뢰인과 뭐를 했어? 직접 거래한 거에 해당한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참, 예. 예? 직접 거래,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애매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한 것이 직접 거래가 될 수 있는가? 사실상 A와 B가 뭐 했어? 도급계약은 여기가 당사자였죠. 단지 요거를 이 사람은 뭐 한 거야? 개업공인중개사 알선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받았다고 해서 이걸 직접 거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가 사실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판례 내용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갖다가 그래서 다시 한번 수정하려고 했어요. 아까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런 거 아니었겠냐. 어떤 걸로 수정하려고 했냐면 칠판을 보세요. 이렇게 판례랑 맞춰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이런 거 아니었을까? 혹시 A가 의뢰인이었는데 B가 개업공인중개사였는데 이 B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직접 자기가 건설업자로서 겸업의 자유가 인정돼 안 돼? 건설업자로서 도급계약이나 고용에 관련된 그런 계약을 맺으면서 그러면서 뭘 받았다? 예? 토지를 일부 받았다. 이런 뜻이었다면은 혹시
이럴 때는 중개수수료는 아니지만 얘가 도급과 고용에 대한 의뢰인과의 뭐가 돼? 직접 거래가 돼서 이게 그래서 그렇다면 얘가 답이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뭐였어? 직접 거래 금지 행위가 아니다가 답이니까 이거 오히려 틀린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와 얘 간에 뭐를 했어? 도급이나 고용계약에 대한 것을 알선해줬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건을 팔고 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란 측면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이건 중개수수료? 예, 중개수수료 문제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그래서 얘로부터 토지를 일부 받았는데 그렇다는 이유로다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직접 거래의 거래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떻다?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래저래 그게 5번이 틀린 거네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저는 5번이 답이라서 5번이 맞는 건 줄 알고 맞으려니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저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 8번의 답은 그래서 5번.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번은요. 이런 위임 도급계약 그 얘기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직접 거래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적어도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알아듣겠죠? 오죽하면 여기서 직접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도급, 건설업자로 도급 그런 것까지 생각해 봤겠어. 자, 8번의 답은 5번이 되겠고요. 9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소속공인중개사 A가 매수 의뢰인에게 한 달 후에 10배 오른다라고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보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몇 가지 문제가 있냐면, 금지행위를 누가 저질렀나요? 예, 소속이 저질렀죠. 그러니까 소속은요, 자기가 금지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기망행위 냈네요. 그러니까 소속은 자격정지죠. 그리고 1학년 일반이죠. 그리고, 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죠. 얼마? 1억 원. 됐어요? 그런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 업무 관련성이 있죠? 업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도 금지 행위를 저지른 게 되겠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어떻게 된다? 일단 임등치,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금지 행위면 몇 학년 몇 반이야? 그래서 1학년 일반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업무 관련성 때문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 행정형벌까지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1학년 일반에 해당하지는 않아. 단 양벌 규정에 의해서 50조 고용인이 이 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중에 정한 벌금형만으로 처벌된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단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반드시 받는다.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벌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벌금이 30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결격이다 아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게 되면 1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그건 못 면한다. 그건 왜죠? 무과실 책임이라 그랬어요. 그랬죠? 예, 그거요. 그 다음 소속의 문제는요. 아까 1학년 1반까지 나갔는데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소속이 징역 1년 또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받았어. 그러면 그때 소속은 어떻게 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징역 정성고무로 자격이 취소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소속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어. 1학년 1반에 의해서. 근데 그 벌금이 300만 원을 넘었어. 그때는 어떻게 된다? 등록 결격이야. 근데 등록 취소는 없지. 소속이 언제 등록을 했어? 등록 결격이요.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도덕은요, 금지행위에 의해서 자격 정지가 돼도 등록 결격이죠. 그리고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벌금이 300만 원을 넘었어도 등록 결격이죠. 그래요. 그러면 소속이 등록 결격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돼? 업무정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 몇 개월 내에 해소? 2개월 내에 또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무슨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등록이 취소, 임등치니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이거 등록을 취소시키겠어? 아니면 업무정지 처분 내리겠어?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 그러면 등록 결격이다? 아니다? 그래요. 자기의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 결격 아니야. 그러나 소속의 자격정지 처분은 등록 결격이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때 또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됐어요? 예, 봅시다. 자, A는 금지행위를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 받을 수 있고, 자격정지 처분은 누가 내린다? 교부한 시도지사. 누가 교부했어? 예, 맞네요. A는 1학년 일반이더라. 맞네요. 갑은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 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징역형은 아니야. 단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 입증하게 되면 벌금 안 받을 수도 있어. 그 다음 5번 갑은 제15조 2항에 따라 A의 행위 자신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갑이 누구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를 어떻게 받아? 그죠? 그래서 뭐다? 임등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 5번 A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때는 뭐다? 자격 취소까지 넘어가더라. 해서요, 일목요연하게 적어도 이러한 문제, 금지행위와 연결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좀 꿰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처벌기준 다른 거 찾으래요. 그 얘기는 1학년 일반이냐 3학년 3반이냐 찾으라는 거죠. 자, 1번 1학년 일반이네요. 2번 무등록자와 협력이니까 1학년 일반. 3번 예, 금지행 기망행위니까 1학년 일반. 4번 이거 뭡니까? 예, 투기조장행위 3학년 3반. 그 다음 매매업으로 1학년 일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금지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해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서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예, 당해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중개대상물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이런 것들도 거래상 중요사항에 포함된다. 여러분들 실제로 거래상 중요사항을 판례가 인정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물건의 가격이나 현황. 됐어요? 예,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중요한 하자를 알면서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거래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기망, 즉 소극적 기망, 침묵에 의한 기망도 기망이냐는 거예요. 기망이다 아니다? 이다.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권리금을 수수해주고 하는 것을 도와준 대가로 받았어. 권리금에 대한 사례로 받았다는 거예요. 수수료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네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했어. 그죠? 법의 무지, 즉 착오다 아니다. 예, 이런 것은 초과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다. 왜? 고의범이라는 거예요. 이건 착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의 무지는 용서될 수 없다. 5번 중개보수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당자 수표를 받고 부도났어. 금지행위 저지른 거다 아니다? 이다. 부도났다. 돌려줬다는 의미가 없다. 12번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뭐요? 투기조장 행위. 3학년 3반짜리입니다. 2번
배우자 소유 건물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직접 거래다 아니다. 예? 왜지요? 예, 그거 그냥 외웠죠? 그럼 이거라니까. 이렇게 보라 그랬어요. 자, 직접 거래는요,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가 뭘 하고 있어? 중개를 하고 있어? 거래를 하고 있어? 누구랑? 자기의 의뢰인과. 이거였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A가 배우자. 여기는 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 뭐 하고 있어? 중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됐습니까? 그래서 2번 답입니다. 3번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매 당사자들의 급박한 사고로 인하여 매매 당사자 모두의 위임을 받았어. 쌍방대리. 쌍방대리입니다. 4번 주택 상환 사채니까 부동산 관련 증서네요. 이건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예. 5번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한다. 그죠? 매매를 업으로 해야 된다.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틀렸다는 거요. 13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한번 골라보십시오. 1번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 임대하는 행위. 자, 금지행위다 아니다? 왜지요? 일방대리잖아. 쌍방대리가 금지행위지 일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2번 상업용 건축물 분양을 대행해줬어요. 일단 중개업이요 아니요. 그래서 수수료 실비 받아도 이거는 적어도 법정 중개 수수료와는 상관없으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일단 기억리유는 빠져. 그러니까 그냥 답은 정해졌어. 2번. 예, 디귿 중개 의뢰인 중개 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대리인과 중개 대상물을 직접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했어? 누구랑? 의뢰인의 대리인. 그러면 의뢰인의 대리인과 하면 직접 거래 아니다. 그래도 직접 거래다. 왜? 의뢰인의 범주 속에는 본인, 대리인, 수임인을 다 포함한다. 자, 리을, 건물 매매를 업으로 했어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디귿 리을 2번이 답입니다. 14번,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을 운영을 했대요. 된다 안 된다? 왜? 겸업의 자유가 인정되니까. 단,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면 못한다. 왜? 14조 위반이더라. 예.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 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한도 초과해서 금지받았대. 한도 초과라는 문제 자체가 생기질 왜? 중개업이 아니니까 분양 대행업이었을 뿐이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가 매수했어요. 뭐요? 직접 거래네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다, 거래를 했다. 누구랑 했다 근데? 그러니까 직접 거래다. 3번이 답이라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아들이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차를 했대. 뭐요? 예? 직접 거래를 했죠? 그런데 의뢰인과 거래를 했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뢰인과 거래를 했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네요. 5번 일방만 대리했대. 금지행위다 아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1번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의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졌어. 중개업이다 아니다? 이다. 요거 좀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아, 중개행위가 뭐랑 같이 했어? 옛날에 그렇게 했다니까. 이런 판례가 왜 나온 거냐면 이거야.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딸 수 없고 그러니까 중개업 등록을 못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 컨설팅으로다가 사무소 냈다니까. 부동산 컨설팅. 그러면 더 있어 보이잖아. 중개사무소보다도 컨설팅이라는 용어 쓰니까. 그래서 거기 와서 사람들이 하면은 물건을 의뢰하면 중개를 갖다 슬쩍 어떻게 했다?
컨설팅 간판을 달고 중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걸렸어. 걸리니까 뭐라고 변명을 한다? 컨설팅 하다 이거 딱 한 번 한 거다. 컨설팅 하면서 그냥 조금씩 부수적으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다는 거야. 그럼 그거 처벌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런 판례라니까요, 이게. 무등록으로 중개업 하는 자의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졌어. 예, 그래도 뭐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자수표 받고 그 후에 부도 났어. 금지행위다 아니다? 이다. 3번, 중간 생략 등기 방법으로 단기 매매하여 각종 세금 포탈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래 동조했을까요? 오히려 교사했을까요? 예, 그 전매를 중개했어요.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 못 올렸어요. 투기 주장이다 아니다? 이다. 3번 답입니다. 4번,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만 손해배상 책임진다? 둘 다 진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부진정 연대 채무. 그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건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선택적 중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때 손해본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돈 달라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보조원이요? 예, 중개보조원 선택적으로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중개보조원한테 먼저 달라고 할 필요? 그리고 두 사람한테 동시에 달라고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다. 누가 했어? 무자격적으로 하게끔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양도대여 문제가 생기더라. 15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2페이지의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죠, 여기가. 자, 1번. 예,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제 경험 측상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게 확인 설명은 해도 모르겠대요. 예,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데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팀 중에서 여러분들이 머리는 제일 좋았던 팀 같아요. 진짜로 머리는 좋아요. 머리만 좋아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설명 의무와 확인설명서 작성 등에 관한 의무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할 수 있다. 일단 소속공인중개사 할 수 있죠. 중개보조원은. 왜 못하죠? 단순 업무 보조. 근데 얘는 중요 업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중개보조원 X.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해야 한다야. 의무야. 소속은 할 수 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그리고 토지대장 등 이런 것들을 제시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이건 이제 확인설명에 대한 거죠. 누가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언제? 의뢰가 있은 후 완성되기 전에. 누구에게? 거기서 걸리네요. 거기서 걸리네요. 예, 여러분들 권리 어떤 의뢰인? 예, 근데 거기는 이전 의뢰인이잖아. 권리 이전 의뢰인은 그 물건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보다 더 잘 알아. 지 건데. 그래요. 뭔 설명이 필요해. 권리 취득 의뢰인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맞죠?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과 같은 그죠? 각종 공부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지 결코 확인설명서를 갖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자, 3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의 시기는 중개 의뢰를 받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다. 얘가 답이네. 중개 의뢰가 있으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 않거나 뭐다?
예, 500만 원 이하 과태료요. 됐어요? 예. 그 다음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여야 할 사항에는 권리 취득 및 권리 이전에 따른 조세 종류 세율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전 포함이야 취득에 따른 조세요. 확인 설명 아까 누구한테 한다 그랬어? 예, 취득인한테 의뢰인한테 설명하면서 너가 이거 사면 제가 세금 얼마 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 내지 제가 얼마 내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은 빠져. 항상 권리 취득에 따른 조세입니다.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 설명사항 중에서 다음 중 확인 설명사항 아닌 거 할 때 답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 했어요? 권리 이전에 따른 조세가 제일 많아. 자,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2번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의무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거. 1번 중개보수 실비 금액 및 그 산출 내역은 법정 확인 설명할 사항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수업됐어요. 확인 설명 사항은요, 법에 써 있는 게 실제로는 9가지가 적혀 있다. 근데 그 두 개, 하나를 쪼개서 보면 10개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 10개는 물건 자체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에 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돈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형식적 확인 설명 사항이 존재한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건 첫째로 대상 물건. 대상 물건을 설명한다. 그래서 이거 원칙적으로 뭐 갖고 설명한다? 예? 대장 원칙이다. 대장과 지적도를 갖고 설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권리 문제를 설명한다. 그래서 이건 뭐 갖고 설명한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갖고 설명한다. 3번. 세 번째로 토지 이용 계획. 그냥 줄여서 쓸게요. 공법상의 제한을 설명한다.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죠. 저건 뭐 갖고 설명한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갖고 설명하는데, 자, 이걸 설명하는데, 원래 이거는 뭐, 대장, 이건 등기, 이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 대상 물건의 표지로서 면적은 등기부 면적과 대장의 면적이 다를 때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공시법 아니에요. 사실관계는 대장. 그죠? 권리관계는 그거잖아. 그래요. 이거 하는데, 등기, 그러니까 대장과 등기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모두 다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는 부분도 있다. 안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 직접 확인하라는 거요. 그래서 대상 물건의 표시 중에서 안 나오는 부분, 일단 그런 거예요. 지세 같은 거 안 나와. 지세가 뭐요? 땅의 경사예요. 그죠?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디 가야 된다? 직접 가야 돼요. 왜 지세는 왜 중요하오? 학개론에서 지세가 세면 그건 뭐라 그래? 법지라 그러잖아. 법지. 이용할 수가 없게 되잖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요. 됐어요? 근데 꼭 가서 지금 옛날은 현장이지만 지금 현장에서 꼭 가봐야 돼? 아니면은 저기 거리뷰, 항공뷰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그걸로 봐도 돼. 그쵸.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봐도 돼요. 적어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거 내가 볼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거는요. 적어도 우리나라 부분은 네이버 게 저기보다 나은 것 같아요. 구글보다. 구글 어스로 보는 거하고 비교해보니까 네이버 게 낫고 네이버보다는 다음이 더 저기 하는 것 같아요. 다음이 더 수시로 고치는 것 같아요. 네이버는 한 6개월 단위야. 내가 볼 때. 근데 다음은 한 3개월 단위로 고치는 것 같아요. 그걸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은요. 심지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내가 그 땅을 갖다가 이렇게 찾았죠. 근데 이게 몇 번지인지 몇 번지인지 헷갈리죠.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이 본 거기에다가 그 지도에다가 지적도를 직접 얹을 수 있어요. 뭘요? 지적도를 그 위에다가 딱 얹어서 요게 몇 번지구나 이게 어떻게? 직접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는 게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현장이야. 그게 현장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게 현장이라면 발굴판을 꼭 가야 돼?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여기서 건물의 경우 방향은 대장 보면 방향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방향은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요? 예? 직접 확인하는 게 원칙이요. 단 확인 설명서의 방향은 어떻게 쓰기로 되어 있어? 예? 주거용은 예? 주실의 방향. 그리고 비주거용은 주된 출입구. 그리고 애매할 적에 기준점 잡아서 표시. 그죠? 뭐 그런 거잖아. 원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권리 문제 중에서 등기부에 없는 권리들은 무시한다, 조사한다. 그래요. 근데 등기부에 없는 권리는 어떻게 조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죠. 권리 이전 의뢰인이 설명한 내용은 그거요. 이전 의뢰인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장. 그러면 공법상의 제한, 원칙적으로 토지용계획 확인서인데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다 나온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아니야. 토지용 저기가 건폐율 용적률 상한이라 그랬어요. 그건 뭐에 의하고? 시군 조례에 의하고.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은 직접 관련 공무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확인설명서에는 그걸 어떻게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하여,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공무원한테 어떻게 하자? 그리고 나머지가 뭐다? 토지용계획 확인서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공부의 문제라는 거죠. 공부.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는 내외 시설이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열 공급, 승강기, 배수 이런 거요. 이런 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가서 조사를 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서 조사하는 게 좋다, 아니면은 이거 상태자료 요구사항으로 매도 의뢰인에게 묻는 게 좋다. 묻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외 시설, 그 다음 뭐가 있죠? 벽면 및 도배 상태. 얘도 상태자료 요구사항으로 물을 수 있다. 왜냐? 눈에 보이는 벽면은 돼. 그죠? 그래가지고서 장롱 드러내 할 수는 없잖아. 그 장롱 뒤에 것들, 이게 어떤지, 이런 것들은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새는지 어떤지. 자, 요런 거. 그래서 상태자료 요구사항이다. 그 다음, 주변으로 눈을 돌린다. 그래서 주변의 문제는 입지의 문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입지는 근접성과 연계성으로 문제로 이거죠. 잘못 썼어요. 학교 시장과의 문제. 연계성은 도로 대중교통과의 문제. 근데 확인 설명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확인 설명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 여기에? 의료시설이 들어있다는 거죠. 판매 및 의료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을 판매시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의료시설이 확인설명서에 더 추가적으로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요거는 그러니까 원칙이 뭐냐? 대장 부분이거나 아니면 등기 부분은 나오는 거요? 아니면 현장조사 원칙이요? 근데 현장조사가 좋아? 아니면 그냥 지도 보는 게 최고야 내 생각에. 저기로 네이버로.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다? 일곱 번째. 내외 시설이 뭐야? 그렇죠. 예. 그래요. 일조 소음 진동과 같은 환경 조건이다. 그래서 4번, 5번, 7번
얘네들이 바로 뭐다? 그래서 상태자료 요구권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개사법에는 법에는요 내, 벽, 화. 그래서 아니, 잘못 썼네요. 요게 얘가 확인 설명에는 없어. 어디에만 있어요? 서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 실내 벽화 요걸 갖다가 합쳐가지고 우리는 확인 설명에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돈 이야기로 첫째로 취득에 따른 조세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7, 얘가 그러니까 뭐야? 8번, 9번. 그리고 나머지 형식적 그게 뭐요? 절대로 수수료 실비 금액 및 그 산출 내역은 확인 설명사항이 될 수가 없어요. 저거는 물건에 대한 거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수수료 문제예요. 그죠? 물건 중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있죠. 이거는 확인 설명사항에 들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확인 설명사항에다가 법은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걸 의도적으로 집어넣음과 동시에 확인 설명서는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그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작성 날짜, 그러니까 교부일자가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확인 설명서를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는데 그 확인 설명서에 뭘 적도록 돼 있죠? 수수료 실비 금액 및 그 산출 내역이 이게 기재되는 바람에 그죠? 이제는 영수증 같은 것도 필요 법정 사항이 아닌 게 되고 저걸로다가 어떻게 영수증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걸로 다 확인이 돼. 그러니까 확인 설명 수수료 실비를 거짓말 시킬 수도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형식적으로 집어넣어서.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확인 설명사항은 이거 잘하려고 뭐 배워? 공시법. 공시법은 그래서 등기법과 지적법으로 이루어졌다. 이거 잘하려고 뭐 배워?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배워야 돼. 입만 있으면 돼. 왜? 물어본다는 거야. 이거는 물어볼 낙이야. 그러니까 안 배워도 돼.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입지 이거 배우는 게 뭐야? 학계론. 그죠? 그 다음 취득에 따른 조세 이거 뭐 어디서 대법. 그죠? 이거 중개사법. 그거 알면 된다 그랬어요. 확인 설명사항. 됐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문제를 보세요. 어떤 거 하는지도 잊어버렸어. 2번. 예, 2번에 1번이요. 중개보수 실비 금액 및 그 산출 내역은 법정 확인 설명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더라. 어딨어? 여기 있잖아.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확인 설명서에는 분사무소 책임자와 법인 대표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법인 대표는 필요 없다. 법인 대표가 그렇게 한가해? 예? 여기까지 가가지고 도장 찍으러 가야 돼? 법인 대표는 필요 없어요. 예.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확인 설명서 작성하여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아까부터 나온 거죠. 확인 설명할 때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했다. 아직 안 했다. 확인설명서는 언제 작성하다? 중개가 완성됐을 때. 즉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 의뢰인에게 교부하는 거요? 교부하는 거 아니요? 예? 그거는요 이때 교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확인설명 시에 설명의 근거 자료들 여기서 본 이거 각종 공부 이거는 주는 거다 아니면 제시하는 거다? 제시하여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4번 도속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어. 그러면 무슨 사유? 아니야 그건 개업공이죠. 도속공인 아니야 자격정지 사유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안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자격정지 사유야. 됐어요? 근데 왜 틀렸냐? 자격정지는 누가 해? 교부한 시도지사. 근데 거기 뭐라고 적혔어? 난데없이 왜 등록관청이 나와? 그게 틀린 거예요. 됐어요? 5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은 거래 당사자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취득 의뢰인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확인설명 누구한테?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칠판에 그거 다시 한번 써요. 안 써도 돼. 네, 안 쓸게요. 여러분들. 한부터 쓸 뻔했네. 네,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설명에 관한 다음 기술로서 가장 옳은 것. 1번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면 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면한다. 같이 해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에 대해서 이런 방법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서명 및 날인 해야 돼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수행했을 시에만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위하여 매도 의뢰인 등에게 당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이때 매도 임대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상태자료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그건 없다. 거부할 수 있어. 단 거부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기재하고 설명해야 되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할 경우 성실 정확하게 하거나 어떤 거요? 하고 근거 자료를 어때? 제시하고요. 자,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몇 년간 보존. 이건 맞네요. 5번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확인 설명을 하는데 제시하는 설명이 근거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명시되어 있다. 이제는 이거 있어요. 부동산 종합증명서라는 것도 이제는 들어와 있더라.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중개대상 확인설명 의무 면제된다.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보수 왜 안 받아? 뭔가 튕겼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2번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보존기간 동일하다, 다르다. 335네요. 다르네요. 335. 그 다음 3번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보존하지 않게 되면 자격정지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건 안 받아. 확인설명 제대로 안 하면 자격정지야.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자격정지야. 근데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보존 의무 없어. 이거 3번 답이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서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때에 함께 작성하여 교부한다. 그건 뭐요? 언제? 거래계약서 작성 시. 왜 대답이 현찮을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고용된 경우요? 아니면 업무를 수행한 경우요? 예, 소속공인중개사에서 당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죠. 그때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거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몇 번이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약지 37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요, 확인 설명이 있고요, 1번. 그 다음에 3번 확인 설명서가 있죠. 예, 거기에 보시면은요, 예, 확인 설명이면 1번,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한다. 언제? 중개 의뢰를 받고 완성되기 전. 그죠? 어떻게? 누구에게?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그 다음에 방법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그죠? 그 다음에 근거자료 계신데, 근거자료는 뭐요? 토지대장 등본.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종합증명서.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거자료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여 설명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상태자료 요구권이요. 상태자료 요구는 25조 제2항 얘기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죠? 필요한 경우 매도 의뢰인 임대은행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여기에 불응할 수 있어. 그래서 불응했을 때는 어떻다?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해. 이걸로 그치는 거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태자료 요구사항을 직접 자기가 조사할 의무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요. 벽면이 어떻게 됐고 도배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직접 조사할 의무까지 없어. 소음이 얼마나 나는지 조사해야 돼? 그렇죠. 그거라는 거요. 설명하고 기재하면 된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 교부, 보존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 언제냐?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 쓸 때 한다는 거요. 확인설명할 때 쓰는 게 아니라 거래계약서 쓸 때 한다는 거예요. 서면으로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쌍방에게 교부하고 사본은 몇 년간? 예, 3년간 보존이요. 그 다음에 서명날인요.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조건 해야 돼. 단 법인의 경우는 대표, 분사무소는 책임자야. 됐어요? 그 다음에 중개인이라는 도속공인이 있을 때는 함께 어떻다? 함께 서명 및 날인 해야 한다. 됐어요? 예.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거기에 냈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왜?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법에 써있지 않으면 이걸 요구할 수가 없어. 제가 있자 사실 그러잖아요. 언니 이름 뭐야? 이렇게 묻는 것도 사실은 뭐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릴 필요는 걸린 건 아닌데 언니가 대답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거기에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들 여러분들 그 내용 기억하시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들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